바둑에 입문하고 나서 조금 배우시다 보면 이런 격언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상대가 내 돌에 붙여오면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뻗어라, 뻗으면 이어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건 바둑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상대가 내 돌에 붙여오는 경우는 바둑을 두다 보면 흔히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젖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 꼭 이렇게 돌아가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젖히는 경우가 많다. 젖히면 뻗는 경우가 많다. 뻗으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수학에서 무슨 공식처럼 대입해서 쓰시면 안 돼요. 붙였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젖히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거지, 바둑은 그 주변 배석에 따라서 항상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두는 게 좋을지는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기억에 의존을 하고 있으면 손이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붙여왔으니까 젖혀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왜 붙이면 젖히는 경우가 많은지, 젖히면 왜 뻗는 경우가 많고 뻗으면 있는 경우가 많은지를 이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붙이면 젖히라고 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셔야 되고, 젖히면 뻗으라고 했지, 뭐 뻗으면 이라고 했지, 이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붙여오면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붙였을 때 내 돌에 바짝 붙여왔으니까 뭔가 이제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손 빼기보다는 이 부분을 응수를 하는데, 이제 뻗거나 젖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딱 두 가지 경우에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젖혀야 될지 뻗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고 힘의 우위를 잘 따지셔야 돼요. 내 돌과 상대 돌의 힘이 지금 누가 더 강한가. 그래서 만약에 비슷하거나 내가 강하다면 젖혀가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할 수 있어요. 상대의 기를 줄이니까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건 한 발 물러나서 내 힘을 비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 돌과 내 돌의 힘이 비슷하거나 내가 더 앞선다고 생각하면 젖혀가시고, 내가 좀 더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뻗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주변 배석을 보셔야 되는데, 주변에 상대 돌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이런 경우에는 젖혀가면 끊어서 상대가 싸워왔을 때 내가 수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지금 3대2로.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뻗어야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돌도 주변에 우군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끊기면 지금 3대3이기 때문에 누가 꼭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려니와, 이건 뭐 수적으로 꼭 3대3이라고 해서 흑과 백의 힘이 동등하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주변에 또 돌들의 배석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 싸움이 생겨나면 잘 두는 사람들은 항상 바둑판 전체를 보면서 이제 싸움을 해요. 이쪽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도 저 멀리 있는 돌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야가 바둑판 전체를 보면서 부분적인 전투를 할 때도 전체를 보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대세관이라고 하거든요. 대세관이 이제 좋은 거죠, 프로들의 경우는. 그런데 초중급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만약에 바둑판 전체를 보면서 어느 일부분을 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초중급에서 초중급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중급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두고 있는 그 부분에 국한해서 시야가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시야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두면 이만큼밖에 못 보던 걸 이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데 따라서 조금씩 더 넓혀가야 돼요. 그 시야를. 그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야가 좁은 사람은 아무리 수익기가 이제 향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력 향상에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바둑에서 이 판을 바라보는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서 실력 향상의 속도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어떤 부분적인 전투가 생겼을 때 그 주변 배석을 잘 살피세요. 그래서 붙여오면 일단 싸움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붙이면 내 힘을 비축할지 강하게 상대를 압박해서 싸워 나갈지, 그게 이제 주변 배석, 내 돌과 상대 돌의 어떤 힘을 따져서 생각하시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가 젖혀왔을 때 끊어서 강하게 이제 싸워 나갈지, 또는 뻗어서 내 힘을 비축할지, 혹은 같이 젖혀 가가지고 또 싸워 나갈지, 이런 것도 이제 주변 돌의 배석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뻗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뻗었을 때 있는 빈도는 붙였을 때 젖히거나 젖혔을 때 뻗는 빈도보다 상당히 적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는. 보통은 같이 이렇게 밀어가죠. 밀어가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내가 막아낸 쪽에 어떤 영향력을, 내 돌의 영향력을 이제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주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상대 돌이 이런 데 있으면 이 약점이 이제 더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어가겠죠. 근데 뭐 거꾸로 내 돌이 이런 데 있고 하는데 여길 이을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지. 그래서 그 판단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내리셔야 되고, 그 판단이 이제 옳은지 틀린지 뭐 그런 부분은 본인의 실력과 상관이 있으니까 그 자신의 실력 안에서 이제 최선의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주변 배석을 보고 상황에 맞게 본인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둑 두는 습관을 이제 들이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두기 때문에 이제 실력 향상 속도가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둑을 처음 배울 때부터, 어떤 초급 때부터 바둑은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것도 결국 습관이거든요. 생각을 하고 두는 사람은 항상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뭐 짧은 시간이라도 생각을 하고 두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두는 사람은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나중에는 생각하고 두려고 해도 뭐 생각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손이 나가는 거예요. 상대가 두자마자.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감각에 의존해서 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감각에 의존해서 둔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냥 모양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뭐 프로들 기부를 보고 흉내를 낸다든지, 뭐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들이 두는 바둑 구경하면서, 뭐 비슷한 사람들이 두는 바둑 구경하면서 저럴 땐 저렇게 두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다가 그냥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 뭐 이렇게 뒀던 것 같이 하면서 그냥 모양을 보고 대충 두는 거예요. 어떤 배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충 바로 거기 그 모양에 국한된, 그 부분에 국한된 모양을 보고 이제 두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바둑이 빨리 늘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향상되더라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절대 뭐 바둑 격언이라고 해서, 뭐 바둑 격언이 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는 기억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격언이 있다면 왜 그런 격언이 생겨났을까? 왜 붙이면 젖히는 경우가 많다는 걸까? 왜 젖히면 뻗는 경우가 많은 걸까?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본인이 주변 배석을 보고 이제 본인 실력에 맞게 그 본인 실력 안에서 어떤 최선의 수를 생각해서 두시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실력 향상을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겁니다.